안녕하세요. 강남 런던치과 이창규 원장입니다. 위턱 어금니 부위 임플란트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상악동 이식술, 상악동 거상술입니다. 말 그대로 상악동이라는 곳에 뼈 이식을 한다 또는 상악동을 들어 올려 공간을 만들어서 뼈 이식을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상악동 뼈 이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머리뼈에는 여러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눈 부위에 위치해 있는 안화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강 옆에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상악동은 작은 관으로 코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안쪽에 슈나이더 멤브레인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옆면 사진인데요. 여기가 눈이 있는 안와이고 여기가 코가 있는 비강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위턱 어금니 부위 위쪽에 보면 상악동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상악동은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슈나이더 멤브레인이라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은 구멍으로 비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이쪽에 눈이 위치해 있는 안와가 있고, 그리고 코가 위치해 있는 비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턱 어금니 부위 위쪽으로 상악동이라고 하는 뼈가 아닌 빈 공간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상악동의 중요한 기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빈 공간으로서 머리뼈의 무게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공명 기능을 해서 말을 할 때 소리를 울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코와 연결되어 있어 코로 마신 공기의 습도나 온도, 그리고 압력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의 정화작용도 합니다. 상악동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은 슈나이더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상악동 안쪽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섬모로 구성되어 있어 노폐물이 들어왔을 때 섬모 운동으로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카페트처럼 상악동 안을 감싸고 있어 공기의 온도, 습도, 압력을 조절해줍니다. 이 막이 찢어지거나 섬모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고름과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런 상태를 축농증이라고 합니다. 슈나이더 멤브레인 설명 중에 웬 달걀이지? 하고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저희 치과 의사들이 상악동 뼈 이식술을 처음에 연습할 때 달걀을 가지고 합니다. 달걀의 단단한 껍질 안에 달걀 흰자와 노른자가 있는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달걀 껍질을 없애고 껍질에서 막을 분리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이때 막 안에 있는 내용물이 흘러나오게 되면 막이 손상을 입은 거니 실패하는 겁니다. 달걀 껍질이 상악동을 덮고 있는 뼈, 막이 슈나이더 멤브레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동영상에서 보면 달걀 껍질이 상악동을 덮고 있는 뼈라고 가정해보고 뼈 이식을 위해서 상악동 뼈 이식을 위해서 달걀 껍질에 윈도우라고 하는 작은 구멍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막이 찢어지지 않게 달걀 껍질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면 속에 드디어 슈나이더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막을 찢어지지 않게 다양한 기구를 통해서 달걀 껍질에서 분리해내고 있습니다. 상악동 이식술을 위해서 달걀 껍질에서 저 막을 분리하면 시간이 갈수록 분리가 되면서 막이 흐물흐물해지게 됩니다. 네.
저렇게 상악동 이식술은 달걀 껍질에서 막을 분리해서 생기는 그 공간으로 뼈 이식을 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입니다. 상악동 뼈 이식술은 상악동 뼈에서 슈나이더 멤브레인을 분리시켜 그 사이에 뼈를 이식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뼈를 증가시키는 과정입니다. 상악동 거상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슈나이더 멤브레인이 찢어지지 않게 잘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이 막이 찢어지면 이식한 뼈가 흩어져서 뼈 이식이 실패할 수도 있고 충동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일 막이 찢어졌다면 인공 재료를 이용해서 막도 적절하게 잘 재생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전의 동영상인 임플란트 뼈 이식에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임플란트는 길고 굵은 것을 심을수록 성공률이 높습니다. 적어도 8에서 10mm 이상의 임플란트를 이식해야 하는데 위턱 어금니 부위에서 충분한 뼈가 없다면 상악동 이식술을 하게 됩니다. 상악동 뼈 이식술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측방 접근법과 치조정 접근법입니다. 치조정 접근법은 남아있는 뼈가 5mm 이상일 때 쓰는 방법으로 수술과 동시에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시술 시 임플란트를 위한 구멍을 만들게 되는데 그 구멍으로 뼈 이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동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덴트웨이브라는 전자 차트 회사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위턱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먼저 절개를 해서 뼈를 노출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위해서 기구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위해 만든 공간으로 슈나이더 멤브레인을 들어 올리고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위치시켜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3, 4개월 뒤에 뼈가 단단하게 붙으면 본을 떠서 보철 작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치조정 접근법은 슈나이더 멤브레인을 들어 올릴 때 좁은 공간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하는 방법이라 수술 기술이 어렵습니다. 또한 멤브레인을 좁은 공간으로 들어 올리게 되므로 적어도 기존의 뼈가 5mm 이상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측방 접근법은 남아있는 뼈가 5mm 이하일 때 쓰는 방법입니다. 남아있는 뼈가 1mm 이하라면 뼈 이식술을 먼저 하고 6개월 정도 기다려 임플란트 이식을 합니다. 남아있는 뼈가 1mm보다는 많다면 상악동 이식술과 임플란트 이식을 같이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로 설명을 드리면 이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게 될 텐데 상악동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어서 뼈가 1mm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임플란트를 적어도 8에서 10mm를 심어야 하는데 뼈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악동 이식술과 임플란트 이식을 같이 한 엑스레이 사진인데 사진에서 보면 아까는 다르게 뼈 이식을 해서 상악동에서 보면 하얀 뼈가 관찰이 되고 거기에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심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측방 접근법은 상악 구치 부위에 뼈가 5mm 이하인 경우 사용되는 상악동 거상술 방법이고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을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광범위하고 안전하게 막을 들어 올릴 수 있고 수술 부위를 완전히 노출시켜 수술하므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이 커서 수술 후 치조정 접근법보다는 더 많이 붓고 불편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가 많이 남아있지 않고 대부분 상악동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임플란트 성공을 보장할 만한 8에서 10mm 정도 되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기에 상악동 뼈 이식술을 계획했습니다. 상악동 이식술을 위해
얼굴뼈 바깥쪽에 구멍을 뚫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슈나이더 멤브레인을 뼈에 분리시켜 들어 올려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공간으로 뼈를 이식을 해서 결국 성공을 보장하는 길의 임플란트를 뇌뼈와 인공뼈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이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악동 뼈 이식술,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상악동의 위치와 기능에 대해 설명드렸고, 위턱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구조물임을 설명드렸습니다. 길고 굵은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남아있는 뼈가 5mm 이상인 경우 치료정 접근법, 5mm 이하인 경우 측방 접근법으로 수술을 합니다. 각각의 방법을 쓰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상악동 거상술은 어렵고 전문적인 뼈 이식술이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니 다양한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치과 의사와 잘 상의하셔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구강 위생과 관리를 잘해 주어야 장기적으로 성공이 보장되니 정기 검진과 철저한 구강 위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강남론던 치과 이창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